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2026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가이드는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하청 간의 교섭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한 실무 로드맵입니다. 주요 목적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와의 공정한 교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누가 사용자인가? 이에 대한 정의가 크게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곧 사용자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자 또한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계약 외 사용자 조항에 근거하며 하청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개정법에서는 교섭 단위를 전체 하청 노동자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원청 사용자의 지배력이 미치는 모든 하청 노동자 집단이 하나의 교섭 단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청 노조 A, B, C 등 여러 하청 노조가 있더라도 원청과는 하나의 교섭 단위로 통합하여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표준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청 노조가 원청의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그 사실을 전체 공고해야 합니다. 이후 다른 하청 노조들의 참여 신청을 받고 참여 노조를 확정 공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합의 또는 과반수 원칙에 따라 대표 노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섭 요구, 즉 더 리퀘스트입니다. 기존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이후 최초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직후 즉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섭 요구 시에는 노동조합의 명칭과 조합원 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입니다. 이는 원청의 핵심 의무이며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 게시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으로는 작업 공간, 식당, 휴게실,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며 디지털 공간으로는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원청 본사 로비에만 게시하는 것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청 노동자가 해당 공고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참여 및 확정입니다. 먼저 스텝 3은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로 공고기간 7일 이내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스텝 4는 확정 공고로 최종 참여 노조 명단을 5일간 공고하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했다면 원청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시정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교섭 대표 노동조합 결정입니다. 확정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모든 노조가 합의하여 대표를 선정하는 자율적 결정입니다. 만약 자율 결정에 실패하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대표가 됩니다. 이마저도 실패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비례적으로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원청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개별 교섭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예외적으로 교섭 단위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직무 분리와 업체 분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A 직무와 B 직무처럼 직무 내용이 현격히 다르거나 B, C 업체와 D, E, F 업체처럼 업체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거나 직무나 고용 형태가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교섭 단위 분리의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작업 환경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청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우선적인 기준은 갈등 방지와 이해관계의 공통성입니다. 원하청 교섭에서는 노사관계의 왜곡이나 갈등 유발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교섭 단위 분리 신청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분리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전과 교섭 대표 노동조합 결정 후입니다.
반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중에는 분리 신청이 불가한 그레이존에 해당합니다. 이 시점을 잘 파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원청이 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섭 의제와 갈등 해결 방안입니다. 교섭 대상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근로조건에 한정됩니다. 만약 교섭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나 갈등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교섭 의제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원하청 교섭 프로세스를 요약한 체크리스트입니다. D-Day의 하청 노조가 원청의 교섭을 요구하면 D0일부터 7일까지 원청은 전 사업장과 인트라넷에 사실을 공고합니다. D8일에는 교섭 요구 노조를 확정 통지하고 D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확정 공고를 게시합니다. 이후 D13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자율적으로 교섭 대표를 결정하고 D28일부터 교섭을 개시하거나 과반수 또는 공동대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원하청 교섭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생의 협력 관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